은퇴 후에도 월급 받는다. 국민연금 건강적금 디지털 금융 꿀팁 방출.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노후 준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국민은행이 출시한 KB 상생금융 패키지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건강과 금융 혜택을 동시에 KB국민은행에 온 국민건강적금 골드라이프는 시니어 고객의 건강관리와 금융 혜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걸음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특별 추가 우대율을 제공하여 최고연 10.0%의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단순히 금융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라이프 LTE 요금제는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피싱 보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후 준비의 현실적 접근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NH100세 시대 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30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약 10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60세 이상의 소비 지출이 40% 정도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6억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들입니다. 노후 보장 체계 활용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한 활용하려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를 보장하며 물가 상승률과 소득 상승률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올해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관리와 연계된 금융 상품 활용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온 국민 건강적금 골드라이프와 같이 건강관리와 연계된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건강과 재테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의 시니어 라운지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더욱 디지털화될 금융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소비가 40% 정도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 패턴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액을 늘리고 은퇴 후의 생활에도 미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의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목돈보다는 연금 형태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금융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지속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 상품 비교하고 여러 은행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판단력 저하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부가 수입원 개발을 위해 일거리나 부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한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취미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자신에 맞는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이나 복잡한 금융상품은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전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먼 미래의 노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후를 대비할 때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신경과 관심을 두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령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걱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고령 금융 소비자를 위해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특별 상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노후 자금, 유산 상속, 치매 등 고령자들의 특정 고민에 대해 맞춤형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활용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고령층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완하고 차별적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산 구조를 안정적으로 변경하고 연금과 같은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금융교육에 참여하면 금융 지식도 향상시킬 수 있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나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숙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두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 창출 고려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은퇴 대신 부분적인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금융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고령자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고령자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걱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걱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활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고령층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효심 영업점은 고령층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낮은 카운터와 큰 글씨 메뉴, 쉬운 용어가 적용된 시니어 전용 ATM 등을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채라는 공간을 통해 금융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골드라이프센터는 은퇴 자산 관리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과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KB 시니어 라운지라는 이동식 점포를 통해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하는 다양한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신한은행의 하기제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센터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사용법,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팁, 피싱 범죄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고령자들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에 관심 있는 시니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은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시니어 라운지는 고령층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액 현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문가 상담 서비스 활용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연금 라운지는 고객별 맞춤형 심화 상담 및 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유자산 및 현금 흐름 진단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자산과 관련한 평생소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령자들은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라인 금융교육, 금융생활 상담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령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종종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B국민은행의 KB시니어 라운지에서는 월 1회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고령자들은 금융사기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금융상품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금융 지식을 알았다면 안전한 금융 환경 활용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E-금융교육센터와 같은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 내용을 제공하므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걱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활용, 디지털 금융 교육 참여,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이용, 전문가 상담 서비스 활용, 금융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금융사기 예방 교육 참여, 안전한 금융 환경 활용 등이 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자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의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걱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령자분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분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고령자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금융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바일 뱅킹 사용법,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팁, 피싱 범죄 예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사용 방법을 배워 집에서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 준칙을 통해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구매권유 유의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령자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융기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고령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품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 상환예약금, 지연 배상 금률 등 불이익에 관한 중요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분들은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 가이드에서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지급 결제 등 디지털 금융 활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금융 정보에 접근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금융기관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에서는 사랑채나 골든라이프 센터와 같은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해 보다 쉽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금융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 가이드와
같은 자료들은 노년기에 필요한 금융 지식과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안정적인 금융생활 설계에서부터 자산을 지키고 후손에게 정리하는 과정까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분들이 전반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령자가 직면하는 특정 금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산관리, 상속과 증여 등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고령자분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3배 증가시킵니다. 지역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경험 공유과 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0대부터 링크드인 등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에 프로필을 관리하며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가입이나 메타버스 모임 참여로 가상현실 세계를 아우르는 관계망을 확장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은퇴 예정 5년 전부터 주 1회 이상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2030년까지 70% 직업이 AI 관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대부터 파이썬 기초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툴 학습을 시작해야 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학교나 팟캐스트 제작 과정으로 미디어 제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은행 업무의 80%가 모바일로 전환된 현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법과 NFT 투자 기본기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2개 이상의 새로운 앱을 습득하고 가상현실 VR 회의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기술 진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 다양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루를 4시간 단위로 구분해 아침, 오후, 저녁, 밤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활동 유형을 다변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신체 활동, 오후는 창작 작업, 저녁은 사회적 교류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역량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지난 10년간 축적한 기술 테크니컬 스킬, 경험 익스피리언스, 인적 네트워크 커넥션을 시각화하고 이를 재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자서전을 업데이트하며 자기 삶을 객관화하는 습관이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 은퇴 개념을 버리고 반복은 테레이 FIRE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5년 주기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55세 커리어 코치 60세 유튜버 65세 사회적 기업 창업 등 단계적 전환을 계획합니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는 실버테크 교육 서비스, 세대 간 문화 중개 플랫폼, 지역 농산물 가공 체험 공방 등이 유망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최대 5천만 원 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30대에는 재무 설계와 기본기 축적, 40대에는 경력 다각화, 50대에는 제2의 인생 설계에 집중하는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매년 1월 인생 리뷰 데이를 지정해 10년 후, 20년 후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